안녕하세요. 텍사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인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왜 공항 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요, 불안해서 한국을 가야 하는데도 못 가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 손님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 값이 굉장히 싸요. 850달러 정도면 한국 왕복 티켓 삽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민 정책의 변화들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우려인 거예요.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실제 사례들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건, 현재 한국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지아주 엘라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졌죠. 현대자동차와 LG가 함께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 분들이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체포된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명이 넘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쯤요. 미국 인문 단속청 직원들이요, 숙소와 공사 현장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당신들 비자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 명씩 연행해 간 거죠. 이분들 중 상당수는 B1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실제로는 기술직 업무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1 비자는 원래 단기 출장용인데요, 장기간 머물면서 실질적인 노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정말로 단순 출장으로 온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장비를 설치하러 일주일만 온 엔지니어 분, 그리고 기술 교육을 3일만 하러 온 전문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애매하다,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막 절차를 진행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항공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300여 명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자진 출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강제 추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님께서 미국과 잘 협상해서 우리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보통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의심되면 일단 다 잡자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겪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여름에 40대 한국 남성분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겪은 일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다녀오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입국 심사대에 섰는데 심사관이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당신 이리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별실로 데려갔어요. 별실에서 다른 심사관이 당신의 과거 비자 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대요. 이분은 학생 비자로 처음 미국에 오셨고 다음에 영구 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였어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심사관들은 과거에 학생 비자 기간 중에 인턴십을 했던 기록이 애매하다. 영구 비자 전환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있다는 이유를 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문제 삼은 거죠. 결국 이분은 일주일 넘게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잡혀 있었던 거죠. 영주권자인데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연락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회사한테는 언제 복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석방됐지만 이분은 지금도 해외여행 가기가 무섭다고 하세요. 영주권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번에는 텍사스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DFW 공항, 달라스 공항에서 한국분 6명이 추방됐다고 공식 발표됐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실제로 전자사기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히 추방 대상이 되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척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무급 노동이라는 의심을 받으셨어요. 실제로는 그냥 가족 행사를 도운 것 뿐이었는데 이것이 비자 위반으로 해석된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아졌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변화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정책이 실제로는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일단 입국 허용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일단 조사부터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과거의 모든 출입국 기록, 비자 변경 이력, 심지어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년, 30년 전의 작은 기록들까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담당자들의 재량권이 커졌습니다. 입국 심사관 개인의 판단으로 구금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전보다 강화됐어요. 그런데 시민권자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절대로 추방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공항에서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과거 기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둘째, 증명의 문제입니다. 시민권 증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거나 여권이 손상됐다거나 하면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셋째, 과거 이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비자로 오래 살다가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과거 기록이 복잡해요. 학생 비자, 영주권,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해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넷째, 동방 가족의 문제입니다. 시민권자 본인은 문제 없어도 함께 여행하는 가족 중에 비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조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자 분들도 법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절차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입국 심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여권 심사입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요. 이때 과거 모든 출입국 기록, 비자 이력, 심지어 세관 신고 기록까지 화면에 나타납니다. 2단계는 질문입니다. 여행 목적이 뭐죠? 얼마나 머물 예정이죠? 누구를 만날 건가요? 같은 기본 질문들을 해요. 여기서 답변이 일관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추가 질문이 이어집니다. 3단계는 판단입니다. 판단. 심사관이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면 바로 통과시켜 주지만 의심스러움 또는 추가 조사 필요로 판단하면 2차 심사실로 보냅니다. 2차 심사실에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짐, 가방 검사, 핸드폰 확인, 상세한 질문 등이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변화한 것 중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 소셜미디어 검사입니다. 이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내용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경에서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둘째, 연관성 검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카가 불법 체류를 했다거나 친구가 비자 위반을 했다거나 하면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차이입니다. 공항마다 지역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국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류 정리입니다. 여권은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시민권 증서는 최신 것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오래된 귀화 증서는 위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과거 기록 정리입니다.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 I-94 기록을 검색하면
모든 입출국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미리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해요. 세 번째, 여행 계획 명확화입니다. 왜 여행을 가는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언제 돌아올 건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관련 서류들도 준비하시고요. 예를 들어 가족 방문이면 초대장, 그리고 관광이면 호텔 예약증, 그리고 의료 목적이면 병원 예약증 등을 가져가세요. 네 번째는 전자기기 정리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의심받을 내용들은 미리 정리 싹 하세요. 특히 정치적인 내용이나 불법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메시지들을 완전히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 연락처 준비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변호사나 가족의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심사관들은 이런 반응을 더 의심스럽게 봐요. 둘째,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셋째, 권리를 행사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 명확히 말씀하시고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하세요.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기억해 두거나 메모해 두세요. 다섯째,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상황을 알리고 변호사 연락을 요청하세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인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공유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한인회나 교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법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셋째, 정치적 목소리입니다.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더라도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I need a Korean interpreter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약을 꼭 챙기시고 의사 처방전도 가져가세요. 셋째, 가족 연락처입니다. 자녀들의 연락처를 여러 곳에 적어두시고 응급 상황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넷째, 보험 문제입니다. 해외여행 시 해외여행 보험에 법적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 땅에서 4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도 어려웠지만 슬기롭게 이겨냈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도우면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